지난주 외교부는 1910년 한일 병합은 무효라는 입장을 광복회에 전달했습니다. 일제치하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식민지의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죠. 어디로 돼 있습니까? 미국으로 돼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냐고 말했습니다. 일제 때 당신 국적이 어디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묻습니까? 일본 거죠. 일본이죠. 그래.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번지수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하게 되면 되겠냐고. 강도가 빼앗은 것이 강도의 것이 될 수 없듯 빼앗긴 국권은 원래 우리 것인데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당연한 사실을 헷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관 하겠다는 사람은 물론이고 독립기념관장 하겠다는 사람, 한국학 연구원 원장 하겠다는 사람 전부 헛소리 좀 하지 마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통령이 중용한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해명은 대통령이 뉴라이트의 의미조차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충성심과 역량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뉴라이트를 모른다면 역사 공부를 안 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러면 안 된다,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주 4.3은 명백한 폭동이다.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주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며 물러서지 않는 김 후보자에 항의하며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끝에 청문회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이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윤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철진한 탄핵 부정, 역사 이념 왜곡, 이런 분을 국무위원으로 쓰겠다는 건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니냐며 인사권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나를 발목 잡고 폄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쓸데기 없는 소리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대통령의 태도가 한 가지 있을 거고 두 가지는 보다 현실적으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할 것. 천 의원은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최근 이런 식의 인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멀쩡하고 상식적인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제안이 오면 아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 과거 발언 추궁으로 일관했다며 퇴장한 야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질의시간 대부분을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추궁하는 것으로 일관했고 막말과 창피주기식 질의, 반복적인 사과와 기승전, 사퇴 요구, 집요한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대부분 부분 발췌하는 방식으로 반노동, 친일 등 왜곡된 프레임을 후보자에게 덧씌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파행의 단초가 된 김 후보자의 역사 관련 발언도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라며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팩트를 중심으로 답변드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이에 대해 한일관계 법역사를 연구하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헌법 정신에 반하며 철저히 일본의 시각에서 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조약으로 주권을 상실했기에 한국 국적이란 건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1910년 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1910년 이후에도 한반도가 일제히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겁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표현이 명문화돼 있으며 이에 따라 35년간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효력이 없는 불법이며 한반도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적이 없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겁니다. 다만 1965년 조약 체결 당시 일본과 실랑이 끝에 법적 용어가 아닌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수식어가 붙었는데 일본은 이를 토대로 당시 지배를 합법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인사들은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선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규정하면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그것이 유효라면 그 시점에 한반도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것이죠. 예. 그렇다면 그때부터 한반도는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고요. 한반도의 인민은 일본의 식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3.1운동이나 임시정부 수립 등도 식민들의 소유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민들이 나서서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소요고 내란이다. 그리고 그 입장에 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본 제국을 타도하려고 하는 반국가 단체가 됩니다. 네. 그것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이 대일본 제국의 식민인데 국가에 대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김 교수는 학계의 극소수인 뉴라이트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는 데 대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